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절판된 책이고요. 다행히 도서관에 있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제목은 나의 프루스트 시, 불멸의 동반자 셀레스트 알바레의 회고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은 프루스트의 마지막 8년을 함께했던 셀레스트 알바레라는 인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회고록입니다. 책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고 읽기 위해서 다른 좀 참고될 만한 도서들을 또 함께 읽을 예정이고 그렇게 읽어 나가는 중인데요. 이 책도 그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정말 의외로 재미있고요. 프루스트와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8년 프루스트가 수완의 집주구를 출간해서 그 책이 잘 팔리고 프루스트는 유명 인사가 된 이후에 남편이 프루스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남편의 소개로 프루스트를 만나게 되고 프루스트는 이 여성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 고민을 하던 끝에 몇 번의 심부름도 시켜보면서 약간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신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자신의 일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부터 셀레스트가 마지막 죽음까지 지키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셀레스트는 프루스트의 죽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루스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또 알고자 했겠어요. 그런데 셀레스트는 50여 년간 함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80이 넘어서 이제 마침내 이 조르주 벨몬과 함께 70여 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프루스트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셀레스트 알바레가 본 프루스트의 삶은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아온 프루스트는 극히 절제된 생활 양식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소음과 냄새 등에 민감해서 방안을 코르크로 벽을 막고 집안의 사람들도 프루스트가 허용하는 한에서만 프루스트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웠던 프루스트였고요. 무심한 것 같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꿰뚫어보고 있는 듯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폭군스러웠던 프루스트였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무심해서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인이면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어려워지잖아요. 셀레스트도 자신의 돈으로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비를 치르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식의 생활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 거는.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프루스트의 그 집필 활동을 옆에서 계속해서 지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후 4시에서 5시에 하루가 시작하고요. 프루스트는 이제 집필에 필요한 취재를 위해서라든지 만남을 밤에 갖게 하고 외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밤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녘에 잠이 들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셀레스트 또한 프루스트와 함께 그러한 생활 리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이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프루스트는 정말 소량의 음식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커피라든지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셀레스트는 정말 애가 타는 거죠.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까다롭게 까탈스럽게 하는 그런 프루스트의 애를 지켜봐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프루스트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품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지독한 예술 지상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는 평소에도 삶보다는 예술이 더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말 마지막 8년 그 중에서도 몇 개월은 거의 음식을 끊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늘 시간에 쫓기고 또 죽음이 자신을 쫓아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식을 알아온 지독한 섭생에 특히나 주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술에 헌신하는 자신의 작품, 자신의 창작물에 모든 것을 쏟고 그야말로 죽음조차도 집필하면서 죽음에 저항하고 죽음을 지연하는 모습을 이 프루스트를 통해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병도 가벼운 감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쉬면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료도 거부합니다. 동생이 의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프루스트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개월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먹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가벼웠던 병이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을 끝내기까지 죽음에 저항하면서 글을 썼다고 봐야 하는 것 같고요. 온전히 생명을 작품에 바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프루스트를 보면 그 소환의 집 쪽으로 처음 부분에 레오니 데고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오니 데고모가 마치 프루스트와도 같습니다. 레오니 데고모는 병이 들어서 처음에는 집에서만 머물고 거실 그리고 자신의 방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침대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 침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도 프루스트가 묘사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프루스트 역시 결국에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거의 드러누워서 작품을 집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레오니 데고모와도 연상이 됩니다. 작품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특히 프루스트가 작품에서 다룬 이미 지나간 한 세대 자신이 속했던 귀족 계급이 새로운 시대에 저물어가는 몰락해가는 모습을 담고자 하는 것도 책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토마스 만이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서 독일의 귀족 계급의 몰락을 얘기했다면 프랑스 귀족 계급의 몰락을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작가의 의도만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가의 생각들도 읽으면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책을 통해서 한 예술가의 고독과 작품에 대한 헌신, 완성,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성실함과 끈질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조차 거부하고 죽음을 지연시키고 쫓아오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어쩌면 백조의 노래와 같은 작품을 남기는 그 숭고할 정도의 집중,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준 책입니다. 감동이 있고요. 장 2부 따띠에의 프루스트 전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전기가 주지 못하는 어떤 프루스트의 인간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프루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2부 따띠에조차도 1922년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셀레스타 알바레는 프루스트와 함께 역사 앞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셀레스타 알바레가 프루스트 마지막 8년의 의미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권은 제가 최근에 산 책인데요. 이 독일의 철학자인 미하엘 하우스켈러가 지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 프루스트 편이 나옵니다.
이 책은 죽음과 관련된 예술가, 철학자 혹은 사상가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총 10명, 쇼펜하우어, 키르케고르, 헤르만 멜빌 토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니체, 그리고 프루스트가 있습니다. 프루스트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진정 삶을 살았다고 할 만한 유일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에 헌신한 죽음이죠. 이 저자 역시 프루스트를 죽음을 극복하는 예술의 위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작가는 정말 출퇴근하는 작가 이미지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낭만주의적인 느낌이 가미된 예술가의 이미지로서의 프루스트의 마지막은 최근의 그런 작가와 문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프루스트의 마지막 8년을 다룬 셀레스트 알바레의 회고, 나의 프루스트 시를 함께 봤고요.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오늘 읽을 때 좀 더 다른 좀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루스트,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20세기 유럽의 모더니즘의 위대한 3명의 작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름의 생각을 가져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읽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